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저희가 오십견이라고 얘기 드리면 제가 아직 50살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일이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50대 어깨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깨가 굳는 병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인병원 병원장 민영경입니다. 오늘은 어깨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특별히 제 환자분이시기도 했고 제 오랜 지인분을 모시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정고에서 온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업 특성상 컴퓨터랑 마우스를 계속 만져야 되는 직업이라서 그것 때문에 통증을 호소해서 한번 선생님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진료를 잘 해주셔서 금방 낫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잘나서 저도 다행이었다고 네. 생각해요. 네. 선생님, 그러면 어깨 환자 중에서는 어떤 분이 가장 많으신가요? 아무래도 어깨 환자분 중에서는 오십견 환자가 제일 많긴 해요. 오십견이 단독으로 오는 경우도 많은데 다른 병과 같이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어깨 환자 중에서는 오십견이 거의 깔리다시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50견은 말 그대로 50대에게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저희가 오십견이라고 얘기 드리면 제가 아직 50살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일이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50대 어깨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깨가 굳는 병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십견 자체는 저는 환자분들께 이게 병이라기보다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하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후에 어쨌든 어깨 운동 범위가 떨어진다면 그건 오십견이 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팔이 이까지 올라가는데 이 팔이 이거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 팔에는 오십견이 있다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50견이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정확하게는 어떤 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보면 아까 굳는 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뭔가 이유가 생겨서 여러 가지 병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이유가 생겨서 염증이 생기고요. 그 염증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주위로 퍼져요. 퍼지면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낭이라는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염증이 퍼지면서 그 관절낭이 굳어버리는 거죠. 쉽게 저희 몸에 있는 구조물들은 건강할 때는 유연하고 말랑말랑하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아파지면 딱딱하게 굳는다. 우리 근육도 뭉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절낭도 뭉쳐져서 굳어버려서 활동을 하려고 할 때 늘어나줘야 되는데 얘들이 못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운동 제한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쓰긴 써야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쓸 때가 있죠. 그럴 때 늘어나는 범위를 넘어서는 동작을 취하게 되면 늘어나지 못하니까 찢어지는 듯한 오십견의 주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주위에 있는 관절낭이라든지 이런 연부 조직이 굳어버리는 게 오십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십견의 다른 말로는 동결견, 얼었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의학적 용어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 부르기도 해요. 들러붙어서 관절낭에 문제가 생겼네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50견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나이 먹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네, 물론 나이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비례적으로 어깨를 많이 쓰겠죠. 쓰는 과정에서 어깨가 약간씩이라도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손상을 받으면서 말씀드렸던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오십견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제일 흔하고요. 그래서 50대, 60대 환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50대 어깨란 말도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말은 아닐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원인은 나이다. 퇴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퇴행성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런데 젊은 분들한테도 많이 생겨요. 생각보다는 20대, 30대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병이 동반이 되고 그 치료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대표적으로 회전근개 쪽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충돌증후군, 어깨 힘줄이 부딪히는 병이 있거든요. 그런 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그때 생긴 염증들이 주위로 퍼지면서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멀쩡하신 분인데 예를 들어서 팔이 다쳤어요. 이 팔이 아프니까 같이 어깨를 안 써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손목 골절 환자분들은 골절에 대한 치료를 했어요. 나중에는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 쓰다 보니까 같이 안 써져 버리는 거죠. 그대로 굳어버리는. 그래서 어깨를 사용하지 않아도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당뇨라든지 갑상선 질환 같은 내과적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깨 문제가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좀 더 심하게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유방암 환자라든지 아무래도 가슴이랑 어깨가 멀지 않잖아요. 그럼 그런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또 같이 안 쓰기도 하고, 그리고 멀지가 않으니까 연관관계가 있으면서 어깨가 굳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럼 오십견이 꼭 50대한테만 생기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20대 분들도 오실 수 있고 30대도 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젊은 분들한테 오십견이 왔다 하면 제일 먼저 나이가 아직 어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네. 꼭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면은 제 몸 상태가 어떻다라고 느껴질 때 병원에 오면 좋을까요? 뭐 사실 아플 때 언제든지 오셔도 되는데요. 오십견이라는 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프면서 어깨가 굳는 병이니까 단순 통증 때문이라기보다는 운동 범위가 분명히 떨어지면서 그 운동 범위를 늘리고 싶은데 스스로 운동을 하기도 힘들 정도로 통증이 있다면 병원에 꼭 오시는 게 좋죠. 그러면 병원에 오면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우리가 원인을 좀 알아야겠죠. 퇴행성인지 아니면 다른 병이 동반돼서 그런 건지 또는 다른 악화 요인은 없는 건지 그런 걸 찾아보는 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오십견 자체는 어깨가 굳는 병이니까 쉽게 생각하면 치료는 어깨를 운동해서 각도를, 운동 범위를 늘려가는 게 치료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말이 쉬워서 운동하세요지 아파 죽겠는데 운동하세요라고 하면은 사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덜 아프게 해드리는 것도 맞는데 이 어깨가 운동을 해도 되는 어깨인 건지 다른 동반된 병이 있어서 운동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닌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어깨 상태를 체크하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기능 검사를 하죠. 운동 각도도 재고 힘이 빠지는 자리는 없는지 걸리는 자리는 없는지 이런 걸 먼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기능 저하가 있다라고 하면은 영상을 이용해서 구조를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외래에서는 초음파라는 검사를 제일 많이 해요. 간단하거든요. 여기서 옆방으로만 넘어가도 바로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초음파도 웬만한 문제는 다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힘줄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관절의 상태를. 그래서 힘줄은 멀쩡한데 염증이 많아서 아프시다. 그래서 50kg 넘어갔다 하는 분이랑 힘줄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끊어지기 직전이다. 그런 분들한테 운동을 막 시켜버리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확인하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 힘줄이 멀쩡하신데 염증 때문에, 통증 때문에 지금 운동 범위가 많이 떨어진 분이다 라고 하면은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가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병변이 있더라, 뭔가 문제가 있어도 아프신 거다, 그러면 오십견도 오십견이지만 그 뭔가의 문제에 대한 치료도 같이 돼야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발병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치료법도 다양할 것 같거든요. 어떤 종류의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다른 병이 없고 오십견만 있다고 전제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오십견 자체는 말씀드린 아파서 운동 범위가 떨어지는 병이니까 쉽게 치료를 생각하면 덜 아프게 해드릴 테니까 운동하세요가 제일 큰 치료예요. 그 덜 아프게 하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아까 제가 초음파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초음파를 봤을 때 큰 문제가 없고 이분은 운동을 해도 충분히 좋은 분이다 라고 판단했으면 이제 첫 번째로는 덜 아파야 되니까 약을 드려요. 물론 약물 치료 반응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약에 대한 반응이 느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약뿐만 아니라 주사를 드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주사는 아무래도 효과가 좀 빠를 수 있고, 그리고 초음파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주사를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하다가 치료로 바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환자분께 쭉 이렇게 연속성으로 치료할 수 있어서 외래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주사를 놓을 때는 우리가 확인했던 염증이 심한 자리들 위주로 주사를 놓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 기운이 좀 빨라요. 그래서 빨리 좀 덜 아파지시면 빨리 운동을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요. 물론 뭐 환자분의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제일 큰 치료의 골자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뭐 환자분들의 지병이 아까 말씀드린 당뇨라든지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내과적 질환이 있을 때는 이거 자체가 악화 요인이 되거든요. 당뇨라든지 갑상선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하더라도 잘 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과랑 병행을 해서
내과 쪽 가셔서 당 조절을 좀 많이 하고 오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저는 잘 모르니까 내과 진료를 꼭 같이 권유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주사 같은 경우도 보통은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조용량으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원체 아파하시기도 하고 염증이 깔아앉는 데는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좋은 약이거든요. 뭐 환자분들 중에서 스테로이드를 하면 다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쉽게 말하면 양날의 검이에요. 효과도 되게 좋은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환자분에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사를 드리더라도 자주자주 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환자분께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운동을 교육을 해드리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셔도 오세요라고 교육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오셔서 경과가 좋다면 그대로 쭉 약은 줄여나가면서 운동으로 가서 치료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꼭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한번 문제가 생겼던 어깨는 또 생길 수 있으니 안 아프시더라도 운동을 꼭 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려요. 이제 조금 멀쩡해지시면 방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또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병원에 자주 안 오시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하셔야 된다. 그 운동이 아주 특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시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치료를 해도 안 낫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도 운동을 열심히 했고 약도 먹었고 주사도 맞았는데 그래도 안 낫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또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초음파를 했다고 전제를 하면 사실 초음파가 나름 정확하지만 다 보지 못하거든요. 또 부정확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서 혹시 제가 놓친 질병이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 질병 때문에 잘 안 낫는 건데 우리가 50견만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정밀하게 MRI 같은 검사를 해보자 라고 얘기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50견만 단독으로 있다 하더라도 모든 병의 경과가 똑같을 수는 없으니 주사라든지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가 모자란 분들도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대신 운동을 해드리기도 해요. 대신 운동을 해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꺾어드리는 거죠. 본인이 못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조차 너무 아프면 할 수가 없으니 마취를 좀 하고요. 그러면 이제 마취가 돼 있으면 좀 덜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잡고 말 그대로 꺾어버리는 거죠. 우리 애기들 태권도 가면 다리 못 잴 때 뒤에서 밀어버리듯이 이렇게 째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그때는 엄청 아프지만 그걸 몇 번 하고 나면 또 잘 째는 경우도 있잖아요. 똑같이. 근데 환자분한테는 참으로 할 수는 없으니 마취를 해놓고 저희가 어깨 운동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하면 찌지직 찌지직 이렇게 찢어진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제 운동 범위가 좀 회복이 되니까 그러고 이제 운동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도 잘 안 돼가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수술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 수술도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염증이 많이 생겨 있을 테니까 염증 조직을 청소하는 게 1번이고요. 그래서 청소를 해서 안 아프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관절낭이 되게 두꺼워져 있고 되게 굳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혼자서 절대 못 하겠구나 싶을 정도로 두꺼워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내시경 같은 걸 이용해서 관절낭을 대신 찢어드려요. 열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관절낭이 강제로 열릴 테니까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운동을 시켜도 각도가 확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은 역시나 또 운동을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운동시키는 거예요. 수술했으니까 쉬십시다가 아니라 다음 날부터 바로 운동하세요가 되는 거죠. 근데 수술하고 바로 운동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통증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괜찮을까요? 아프죠. 당연히 아프죠. 당연히 아픈데 참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계실 테니까 제가 약도 드리고 필요한 무통주사 같은 것도 달고 그런 식으로 최대한 덜 아프게 해드리는데 사실 수술까지 했다는 얘기는 그 환자분도 고생을 많이 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뭐 저희가 보자마자 수술하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과정을 충분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의지가 있으신 상태로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저희도 미리 설명을 드리니까 아프시더라도 운동하셔야 돼요. 저희가 덜 아프게는 해드리겠지만 한계가 있어도 참고 하세요 라고 얘기를 꼭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또 이 고생을 안 하시니까 보통 환자분들이 아프더라도 운동을 잘 하시고요. 그러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수술 자체가 내시경으로만 하는 수술이어서 부작용이 크진 않아요. 구멍을 몇 개 뚫어서 할 수 있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관절낭을 연다고 했지만 속에서 이제 여는 거지 밖에서 우리가 확 째가지고 이렇게 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처도 크지 않고요. 상처가 크지 않으니 상처에 따라다니는 부작용 같은 것도 별로 없죠. 나름 안전해요. 네, 통증만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수술이니까. 네. 회복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상처만 생각하면 사실 우리 몸에서 피부가 제일 잘 낫거든요. 그게 2주 정도 걸려요. 근데 속에 있는 뭐 관절낭이든 힘줄이든 인대든 이런 연부 조직들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관절낭 같은 경우도 한 달에서 2달까지는 회복 시간을 보고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놓쳐서 얘들이 그냥 그대로 붙어버렸다. 네. 찢어놨는데 그대로 붙어버리면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낫기 전에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찢어놓은 채로 늘려놓은 채로 그대로 운동을 시켜서 더 늘려서 붙어야 드러나는 거겠죠. 그래서 아플 때 운동하라고 얘기 드리는 게 이때 안 하면 또 다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낫지 않은 아픈 시점에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굽기 전에 당장이라도 운동을 정말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그게 좋죠. 그러니까 멀쩡할 때 멀쩡하게 유지하는 것보다 아플 때 멀쩡해지는 게 훨씬 힘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유지는 내가 조금만 귀찮은 걸 참고 스트레칭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아파지고 50kg 와버려서 좋아지려면 병원도 가야 돼, 약도 먹어야 돼, 주사도 맞아야 돼, 경우에 따른 수술도 해야 돼. 그거가 훨씬 힘든 일이니 저희는 멀쩡할 때 멀쩡한 상태 유지하게끔 노력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초반에 저희가 아무리 운동을 좀 하라고 설명을 드려도 환자분들 중에서 물론 아파서 그렇겠지만 제대로 못 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러면 저희는 수술방에서 만납니다는 얘기를 꼭 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스트레칭이 어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네. 그러면 지금 계속 뭔가 늘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가볍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께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스트레칭은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늘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아프다. 그러면 그만하는 게 아니라 반대편 손을 밀어서라도 조금만 더 이게 그냥 스트레칭을 생각하셔도 돼요. 각 운동 방향별로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그냥 하긴 힘들어요. 그러면 조금 따뜻하게 어깨를 따뜻하게 해놓고 운동하시면 좀 더 잘 되고요. 기계로 치면 예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유연해지거든요. 그럼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되고 운동을 하고 나서 열심히 했으면 묵직하게 아프고 열감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차갑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등을 좀 고정해 놓고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어깨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 약간 본능적인 게 덜 아프고 싶잖아요. 그럼 이까지 올리면 아파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깨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등이 뒤로 가요. 이렇게. 지금도 어깨 움직이는 것 같죠? 네. 근데 사실 어깨는 가만히 있고 등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운동을 할 때는 누워서 하신다거나 벽에 기대서 하신다거나 등을 좀 고정시켜 놓고 운동하시면 그때는 운동이 좀 제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아프더라도 스트레칭 가지고 큰 문제 생기는 일은 크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세요라고 말을 했을 때는 운동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되고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만 더 하시면서 각도를 늘려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통증도 좀 좋아져요. 그걸 느끼셔야 또 운동이 재미가 생겨요. 운동을 하다 보니 안 아프네? 그러면 운동을 더 해야겠다가 좋은 쪽을 하는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저는 표현할 때 심심하실 때마다 하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스트레칭은 특별한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공간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디서든 그냥 시간 좀 났고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디서든 해도 되니까 꾸준히 해주시다 보면 어깨 때문에 병원 오실 일이 많이 준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네. 네, 더 자세한 운동 방법이나 스트레칭은 다음에 영상으로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네, 지금까지 어깨 질병 중에서 가장 흔히 많이 오시는 오십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흔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생하신 분들 많다는 얘기니까 이번 기회에 오십견에 대해서 알아보셨다면 평상시에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그러고도 아프다, 이거는 운동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할 때는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인병원 병원장 민영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